보통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 S, 솔리드 고체, L, 리퀴드 액체, G, 가스, 기체, 세 가지로 이제 우리는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그지? 뭐가 고체고 뭐가 액체고 뭐가 기체냐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딱딱하다와 흐른다로 나뉘죠. 첫 번째 기준. 딱딱하다와 촉감이 단단하다와 흐른다를 기준으로 고체와 액체가 나뉜다, 그지? 그리고 압축이 되지 않는다와 압축이 된다로 액체와 기체를 보통 나뉘게 되잖아. 자, 이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된다? 물질의 상태 모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고체의 경우 대부분 우리는 고체라고 하면 비정질, 그러니까 유리질 같은 비결정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고체를 뭐로 인식한다? 결정으로 인식하죠. 이러한 결정의 구조라는 것은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 그지? 입자 간의 간격이 매우 좁고, 사실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저절로 입자 간 인력은 주로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형태 변화가 가만히 놔뒀을 때 일어나지 않죠. 입자 인력이 강하니까 그 형태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간격이 좁고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요게 우리가 온도라고 느끼는 것이 되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체라고 합니다. 맞지? 액체는 똑같이 15개의 입자를 그린다면 고체보다는 어떻게? 간격을 조금 띄엄띄엄 그려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넷, 15. 자, 배열이 불규칙해지죠. 요런 걸 우리는 비정질 혹은 비결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로 또 떠돌아다니는 게 유리가 액체다. 액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 상태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액체 같은 경우, 유리 같은 경우는. 배열이 불규칙하지만 그 입자 간격은 비교적 좁고, 상당히 좁은 편이죠. 이 간격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압축되지 않는 거야. 압축이 되려면 결국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간격이 비교적 좁아. 눌러봐야 더 밀고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압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너무 가까워지면 착력이 커지니까. 인력은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는 형태의 변화가 있죠. 이걸 우리는 흐른다고 해서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흐른다라는 말은 바로 용기에 따라 그 액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가 된다? 입자 간 위치의 이동이 용이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손가락으로 주먹으로 빡 찌른다고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 내가 막 엄청나게 힘이 센 게 아닌 다음에야. 근데 물은 손가락을 쑥 넣으면 쑥 들어가죠. 왜?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벽을 뚫지 못하는 건 벽 입자들끼리 아까 교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얘를 사이의 틈을 넓게 펴면서 그 안에 뭔가를 밀어 넣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뜯어낼 만큼의 힘이 고체는 인력이 강하니까 훨씬 더 커야 되는 그게 힘들고 액체는 그거보단 덜하니까 쉽죠. 마무리로 기체는 15, 같은 입자입니다. 이건 어떻다? 매우 불규칙하며 활발하게 운동하죠. 이상기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화학원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 자체의 부피가 없고, 즉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없다고 치고 부피라는 것은 그 입자들이 운동해야 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크기에 비해 빈 공간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가능하다? 압축이 되고, 여기 우리가 이상기체, 그러니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이야기를 아까 앞 챕터에서 했잖아. 실제 기체는 그럼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오가 됩니다. 사실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인 거죠. 왜? 우리가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예요. 왜? 이상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 상호작용이 아예 없고 입자 자체의 크기도 없다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입자의 크기가 존재하고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작지만 없진 않은 거야.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상기체 거동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사실상 없다라고 중등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약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공기 중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랑 물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랑 언제 저항이 더 크다? 왜? 저항이라는 건 결국 물 분자들과 우리 몸이 충돌하면서 내가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잖아. 얘는 입자 사이도 간격 좁고 입자 간 인력도 없고 하니까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는데 힘이 덜 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저항 등등은 존재를 하니까 뭐 스포츠카라던가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뾰족하게 만들죠. 그 사이를 잘 비집고 다니라고. 그런 것들이 기체. 그래서 얘는 요 성질이 그대로 들어오죠. 왜? 얘보다도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좋고 얘보다도 입자 인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운동, 교환 이런 것들이 아예 매우 불규칙하고 활발하게 운동을 해주고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 고체, 액체, 기체 성질이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쓰는 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봐봐. 고액기가 있잖아요. 응? 위치가 좀 애매하네. 조금 더 띄워야 돼. 자, 고체를 우리가 가열하면 액체가 되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고요. 고체를 가열해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용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이따 그건 설명해 줄게요. 용해랑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열에 의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봐. 고체인 녀석들은 아까 입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액체는 얘네들이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가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열에너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 열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은 입자 간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그렇게 활발해지다 보면 고체 상태로 결정을 이루고 제자리에 지키고 있기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 결합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고체 상태인 입자들을 내가 일로 집어 뜯어서 사이 간격을 적당히 넓게 흐트러 놓은 게 액체. 이러면 이해가 훨씬 쉽겠지. 좀 흐트러 놓고 좀 흔들어 놔야 이게 이제 움직임이 좀 생기면서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체가 된다라는 말은 아예 불규칙적으로 휙휙휙휙 날아가는 거지. 액체인 입자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이니 절로 닌 절로 닌 절로. 그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상태가 기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일로 갈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잡아 뜯어서 던져야 되니까. 혹은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방에 가는 것은 사실 물질들마다 승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기압 상황 부근에서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반대로 고 액 기체 위치가 좀 잘못 보네. 반대로 기체가 냉각되어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것을 응고, 혹은 기체가 바로 고체로 오기도 합니다. 얘도 승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라고 보통 이쪽 승화를 고기, 이쪽 승화를 기고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고, 요거는 우리가 뭐다? 결국 냉각시킨 거잖아.
냉각시켰다라는 말은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다시 빼들어 온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여야 되니까. 봐봐. 얘네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지 말라고 내가 에너지를 왕창 뺏어버리면 운동이 둔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거리를 유지할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 그럼 슬금슬금 지네들끼리 뭉쳐진다고. 인력이 남으니까. 그럼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다시 에너지를 더 빼들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고체가 된다. 아까 운동을 해야 거리가 더 멀어지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빼들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가장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덩어리로 뭉쳐진다는 거지, 거꾸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거. 1. 융해와 용해의 차이. 이걸 한글로만 설명하면 되게 어색해집니다. 왜냐면 융해의 뜻도 녹는다고요. 용해의 뜻도 녹는다예요. 엥? 융해는 설탕이 녹는다예요. 용해도 설탕이 녹는다예요. 일부러 장난치는 거죠, 지금. 융해는 설탕이 가열돼서 액체로 상태가 변한 거. 우리 달고나 만들 때 쪽 그 국자에 설탕을 가득 집어넣고 가열하면 보글보글 녹으면서 보글보글 액체 비슷한 설탕 시럽처럼 그렇게 변해가잖아. 거기서 더 가열하면 이제 카라멜라이즈가 타버리죠. 그 타기 전에 투명한 상태가 되는 그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융해라 그러고,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는다가 돼요. 이건 이제 뭐다?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합니다. 융해와 용해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것들을 보다 승화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화와 관련된 예시는 별도로 반드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화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고체 상태를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기체가 되면 뭐라고 부르게?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극저온으로 냉각해서 분자 결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안 돼요, 거의. 왜냐면 원래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불안한 상태가 기체거든. 그러니까 액체거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자체가 그래서 적어요. 호던소 물질 중에 그래서 액체로 존재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원소 상태인데 액체로 존재하는 거. 금속의 하나, 비금속의 하나, 끝. 금속의 수은, 비금속의 브로민만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호던소 물질 중에는. 나머지는 기체이거나 고체이거나. 그만큼 액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액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일기화에서 존재하진 않아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이오딘. 얘도 액체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밑에 비커에 아이오딘을 놔두고
위쪽에 페트리 접시에 찬물을 두고 여기에 알코올 램프로 얘를 가열하면 요 밑에는 지금 상태가 솔리드잖아. 여기 사이에는 아이오딘 증기가 올라갑니다. 여기는 가스죠. 그게 위에 찬물에서 다시 솔리드 고드름으로 맺혀요. 그럼 여기서 솔리드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솔리드로 두 번 승화가 일어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프탈렌, 속칭 좀냐, 물 먹는 하마 시리즈가 유행하면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 나프탈렌. 요 앞에 홈플러스 다이소 가는 거 팔더라. 뭐냐면 가끔씩 시골집에, 시골에 계시는 친척분 댁에 방문하게 되면 옷장 속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뭔가 약간 시원하고 상쾌한 수평과는 다른 화학적인데 상쾌한 그 냄새. 이 나프탈렌이 승화돼서 만들어지는 냄새고요. 그건 나프탈렌 기체인 거죠. 얘가 옛날에는 이제 이불이나 옷 같은 거를 이제 옷장 안에 걸어 놓으면, 옛날엔 전부 다 뭐 옷장이고 뭐고 다 나무잖아. 집도 나무고 흙이고. 그러니까 잔 벌레들이, 이상한 벌레들이 옷이나 이런 데 사이에 붙어서 옷을 갉아먹는다든지, 거기서 이제 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이제 옷을, 섬유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그 문제들이 물 먹는 하마로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되는데,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그 박하사탕 비슷해 보이는 덩어리가 어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채로 매달아 놓는 거죠, 옷장 안에. 그러면 그 향 때문에 거기에 벌레가 안 깨. 그러니까 벌레가 안 모여든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많이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 결과 옷장 안에 숨으면 왠지 상쾌하고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왜? 승화를 하면 요 다음 챕터 이야기지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옷장 안이 훨씬 시원해요, 방보다. 그 다음에 참 불안해서 보기 어려운 현상들. 서리, 성애, 상고대.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그게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바로 물체 표면에서 기체 상태가 얼음이 아닌 바로 고체 상태로 바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인스턴트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때 쓰는 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된 이유는 딱 하나죠. 2차 대전에 이탈리아 군들이 전장에서도 맛있는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그 파스타 면을 바싹 말리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기술. 바로 진공 동결 건조라는 기술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그거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커피로 바뀌잖아.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엄청나게 진한 커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샷으로 우리든 뭐 드립으로 우려내든 뭐 여러 가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 그 커피 원액을 엄청나게 진하게 우려놓고 걔를 얼리면서 동시에 바깥의 기압을 낮추는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이 쫙 떨어지거든. 얼어붙은 상태에서 바로 승화로 수분만 빠져나오는 거야. 그 고체 덩어리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라면 스프다. 그러면 라면 공장에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커다란 들통에다가 소고기, 소뼈, 뭐 닭뼈, 돼지고기, 뭐 국을 끓여야 되는데 필요한 각종 양념들. 라면 국을 진짜 끓이는 거예요, 국물을. 소도 넣고 돼지도 넣고 뭐 닭뼈도 넣고 뭐 각종 조미료도 넣고 뭐 파도 넣고 막 잔뜩 끓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한 진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건더기 다 걸러낸 뒤에 그럼 국물만 남았을 거 아니야. 얘를 얼리면서 진공으로 해서 증기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수분만 빠져나간 국물이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만 붓고 살짝 끓여주면 다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군대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먹은 전투식량이 이걸로 만든 밥이었어요. 전투식량 1형. 요새는 이제 더 이상 먹기도 힘들어요. 뭐가 있냐면 그 말라 비틀어진 누룽지 알갱이 같은 쌀알이 봉다리에 담겨져 있어. 그리고 참기름 조금 하고 그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유성 스프 크기의 참기름과 라면 스프 비슷한 가루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먹느냐? 원래 그 밥에 라면 스프 비슷한 스프를 뿌려서 잘 섞은 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입구를 막고 한 3분에서 5분을, 한 5분 이상 기다리면 그 말라 비틀어진 밥알이 물을 흡수해서 밥 비슷하게 돌아오고, 라면 스프도 물이 섞이면서 국물이 머금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육개장 국물에 말아놓은 밥 비슷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걸 먹는 게 전투식량이었는데 요즘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거 안 먹을 거야, 너희들이 군대 갈 때 되면. 그때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해낸 게 밥만 불린 뒤에 라면 스프 밥 비벼 먹는 느낌으로 밥만 쌀을 적당히 불린 뒤에 남는 물을 따라내고 스프랑 참기름 뿌려가지고 비벼 먹는 게 더 맛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것도 승화죠. 얼은 상태에서 수증기 바로 빼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스턴트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가열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지금 입자 개수 일부러 맞췄거든요. 입자 개수와 종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상태 변화니까. 안 바뀐단 말이야. 따라서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질량은 그대로겠죠. 어느 상태 변화든. 대신에 봐봐. 가열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운동의 증가를, 그래서 결국은 부피의 증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냉각시키는 거는 운동이 둔해져서 부피가 내려오는데 단 하나의 예외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피에서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액 기순으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잖아. 그런데 물의 경우는 액고기입니다. 물은 고체가 될 때 육각형의 벌집 모양 구조를 이루게 돼요. 그 결과 빈 공간에 의해서 10%가량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거 있잖아. 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가 있죠. 얼초라고. 그거를 크게 먹겠다고 틀에다가 있는 대로 잔뜩 짰는데 다음날 아침에 얼어붙은 거를 딱 꺼내보면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죠. 파먹은 거 아니냐고 오해도 받고. 맞지? 근데 파먹은 거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입자 사이 간격이 줄어서 쑥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양초나 크레용 만들기나 크레용 같은 걸로 양초 만들기 하거나 비누 만들기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원래 부피보다 작아지죠. 근데 물은 얼면 커지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어디 소풍 갈 때, 소풍 가는 장소에는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것들이 되게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한 반에 인원도 많잖아. 그럼 소풍 가서 그 인근에 있는 매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 먹는다는 거는 꿈 같은 일이죠. 그러면 소풍 가는 장소까지 시원하게 음료수를 가져가는 방법은 단 하나지. 얼려야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 엄마한테 혼나죠. 왜? 음료수 병이 터져서 넘치거든. 이놈의 자식아. 맞지? 왜 그러냐면 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다른 물질들은 저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물만 저래요.
만약에 진짜 물도 다른 물질과 같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철 우리는 얼음 낚시는 꿈을 깨야죠. 다른 액체가 고체가 될 땐 바닥부터 굳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물은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 때문에 위에서부터 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할 수 있잖아. 밑에 4도씨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조차 저게 아니라 일반 물질 같으면 얼음이 바닥부터 얼어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물고기들은,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새로운 진화 방법을 모색해야죠. 바다로 돌아갈 것이냐, 양서류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것이냐. 맞지? 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래프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자, T 그래프예요.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인 거야. 그 압력, 그 온도에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일반적인 물질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런데 물의 그래프는 요 선이 반대죠. 그래서 압력, 순수하게 온도의 변화 말고 압력의 변화로도 바뀔 수 있어요. 고체와 액체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 부산에서는 정말 하기 힘든 스포츠인 눈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부산에 눈이 옵니다. 그리고 한 10년에 한 번씩 쌓여요. 근데 부산 애들이 참 눈싸움을 못해. 왜? 던져본 적이 없거든. 눈싸움 잘하는 방법. 눈을 뭉치잖아? 뭉친 눈에 압력을 꽉 가하는 거예요. 다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꽉 가는데 실제로 속에까지 꽉 가질 필요 없어. 적당한 압력을 싹 표면에서부터 눌러주잖아. 압력의 증가로 표면의 눈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물이 됐다가 내가 압력을 풀어주면 다시 얼겠죠. 그러니까 눈덩어리 표면에 얼음 코팅이 생기는 거야. 살짝만 다져주면. 그러면 던지면 날아가는 동안 얘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죠. 그리고 친구 머리에 빵 맞으면 여기서 팍 깨진. 껍데기 멀렸잖아. 속까지 닫아주면 안 돼. 팍 깨지면 그 액션감도 뛰어나고, 맞으면 아프고, 대신에 심하게 다치진 않고. 얼음덩어리 던진 거잖아, 그러면 이 자식아. 그럼 위험해. 이렇게 코팅만 잘. 그럼 퍽 하고 피나고 뭐 실려가야 돼요. 속까지 얼리면 안 되게 표면만. 딱 눈에 맞았을 때 눈이 팍 튀는 그 액션감이 있어야 되잖아. 코팅만 살짝. 여러분들 스케이트 타는 거, 저기 선생님도 저희 신세계백화점 스케이트장에 가봤는데, 스케이트 날을 신고 얼음 위에 서면 내가 스케이트 날로 바닥을 누르잖아.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녹아요, 얼음이.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스케이트 날이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애들 날이 더 뾰족하잖아. 왜? 압력을 더 키우려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한테 빌려주는 게 아이스하키용. 날 두꺼워서 안 다치는 거. 거기 코치들 신발 보면 쟤네들이 무슨 전공인지가 티나요. 앞뒤로 길쭉한 날을 신고 있는 코치다. 쟤는 스피드 전공. 스피드나 쇼트트랙 전공인 애들이고, 여자 코치들 중에서도 보면 가끔씩 피겨 선수들. 그럼 지네들 선수 시절에 타던 거 신고 나온단 말이야. 앞쪽에 톱날이 다. 그리고, 코치인데 우리가 신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신고 나왔다. 저 새끼 아이스하키 선수였구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